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북한과 함께 불법 핵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죠. 두 개 나라인데 그게 하나는 북한, 하나는 이란인데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그 무기들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무기들을 북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보여주는 무기마다 왜 그렇게 좀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정말 게임 체인저급의 그냥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했다라고 이란이 아니고 중국에서 대신 선전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한번 보겠고 진짜 이 페르시아만 걸프 일대를 지배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핵 잠수함 도입하는데 원래 최초 계획은 이걸 라이센스 생산해서 호주에 자체 생산하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호주가 지금 다시 논란에 쌓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커스 출범과 함께 시작된 호주의 핵 잠수함 도입에 미국과 영국 업체들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호주 정부는 핵 잠수함 조기 전력화를 위해 국산화를 포기하고 해외 직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호주 내부에서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오커스 레짐 출범으로 호주에 핵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미국과 영국이 수백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호주 핵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해 각각 버지니아급 개량형과 아스티드급 개량형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고 호주 ABC 뉴스가 현지 시각 10월 11일 보도했습니다. ABC 뉴스는 호주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차기 잠수함 개발에서 영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상호 운용성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 다양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18개월간 국방부 TF는 핵 추진 함정에 대한 국내외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영국은 호주 해군 창설 초기부터 이루어진 그동안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아스티드급의 개량형 또는 차세대 공격 원잠 공동개발 등의 제안을 내놓고 있으며 미국은 호주와 가까운 괌이나 일본의 칠함대 시설을 이용해 원활한 군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버지니아급에 기반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기술과 시간입니다. 호주 전문가들은 원자력 산업 관련 인프라가 거의 없는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려면 초기 인프라 구축에만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를 비롯한 고위 강요들은 프랑스와의 잠수함 협력 사업으로 허비한 시간과 노후화된 기존 수중 전력 그리고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서태평양 전략 환경 등을 고려해서 핵 잠수함 사업의 호주 산업 기여도는 주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 핵 잠수함의 해외 직도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성 노조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호주의 정치적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의 국가안보 여건과 노조를 위한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호주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 호주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행복한 고민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호주 입장에서 심각하죠. 왜냐? 여기는 호주 잠수함공사 노조가 워낙 강력한 입김입니다. 국방부 장관 한번 체인지 시켰던 그런 경험 있죠. 호주 잠수함공사 들고 일어나서 그런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노조인데 그 노조들은 자 우리가 안정적으로 아주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많은 매출을 발휘할 수 있는 일감을 줘. 이제 이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그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야 콜린스급 아주 비싼 가격에 우리가 또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개량해 줄게. 그리고 천천히 이 핵 잠수함 8척 우리가 천천히 아주 비싼 가격에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하도록 니들이 우리에게 일감을 줘. 이게 이제 호주 잠수함 공사의 노조들의 주장입니다. 참 우리 입장이 옆에서 보면 참 기가 차죠. 그런데 이들이 워낙 세니까 그냥 뭐 장관까지 바꿔버리니까 군 또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호주 스캇 모리슨 총리가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달리 여기는 원자력 관련한 인프라가 전혀 없으니까 이 핵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그걸 자체 건조를 하려면은 이 원자력 이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이거 최소 10년이다. 그리고 잠수함 건조하는데 10년. 그리고 앞으로 20년 이후. 그래서 2040년 이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20년 후까지 지금 중국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20년을 기다리냐? 그래서 그 국내 산업 기여도는 주요 우선순위가 아니다. 안보 상황이 더 우선순위다. 라고 밝혔거든요. 그 말은 직도입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물밑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버지니아급, 또 영국은 우리는 아스튜드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아스튜드는 8,600톤짜리죠. 가장 최근에 영국에 납품된, 계약된 가격이 2조 7천억 원. 그리고 버지니아급은 지금, 블락5까지 나왔는데, 블락5까지 나오다 보니까 덩치가 10,000톤 정도 됐습니다. 아주 덩치 커졌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미국에, 미 해군에 납품된 가격이 3조 원 정도.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호주가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비싼 가격 되겠죠. 호주가 지금 8척의 핵잠수함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미국제 버지니아든 영국제 아스튜드든 이걸 하면은 8척에 한 35조 원 또는 뭐 한 40조 원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호주 잠수함 공사 입장에서는 이 35조 원, 40조 원, 자기네들이 하면 한 60조 원 이 정도까지 갈 텐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일감을 뺏길까? 순순히 뺏길까? 이거 보면 앞으로 이 호주가 굉장한 논란에 휩싸이겠다. 또 선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입장 같으면은 빨리 들어와서 중국하고 대항해야죠. 직도입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도분 뭐 해서 한 3척 정도는 직도입하고, 그리고 4번 함부터는 라이센스 생산하고, 이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란에서는 제공 전투기가 아니라 거의 조기 경보기 역할로 사용되고 있는 F-14 전투기가 이란의 신형 공대공 미사일로 중동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밸런스 파괴자로 떠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대로라면 지구 최강의 요격기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최첨단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F-14 전투기에 탑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F-22를 갖지 못한 중동의 반이란 국가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신랑 군사망이 미국의 군사 전문지를 인용해 10월 1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은 지난 10월 초 기사에서 이란이 F-14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한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운용 중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기사는 중국 매체의 편집을 거치며 이란이 중동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무기를 만들었다 라는 내용으로 둔갑했습니다. 신랑 군사망은 이란은 F-14 전투기에 러시아제 R-77 에더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추가 확보가 불가능해진 AIM-54 피닉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더욱 진보된 유도 시스템, 신형 전자전 장비, 고성능 로켓 모터를 이용해 비약적으로 늘어난 사거리를 갖춘 최첨단 파쿠르 90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최근 F-14 전투기에 탑재하기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또 이 미사일은 기존의 피닉스보다 30% 작은 체적이면서 사거리는 최대 300km에 달해 고작 18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암람을 운용하는 서방 측 모든 전투기를 압도한다 라며, 이란 영공의 F-14는 아부다비 상공의 적기를 파괴할 수 있고, 걸프만 상공의 F-14는 리야드 상공의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으며, 이라크 영공으로 들어간 F-14는 텔아비브 상공의 이스라엘 전투기를 제거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파쿠르 90은 피닉스가 아니라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 실제 사거리는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시커 기술 부족으로 제밍에 대단히 취약할 것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의 주장대로 중동의 게임 체인저급으로 다시 태어난 이란의 F-14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F-14. 이 F-14의 원래 애칭은 톰캣이죠. 그런데 이게 1979년 호메이니의 혁명 일어나기 전까지 이란의 팔레비 국왕 시절까지는 미국하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팔레비 국왕은 군사 무기를 너무 좋아하는 밀리터리 매니아였죠. 그래서 좋은 건 다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 뭐야? 해서 보니까 F-14. 그럼 우리 저거 사자 해서 F-14를 80대를 샀어요. 그런데 사자마자 호메이니가 혁명을 해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 F-14를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F-14가 세계 최강의 전투기 아니었겠습니까? 왜냐? 레이더는 무려 250km를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착된 피닉스 미사일, 뭐 거대한 덩치였지만 180km를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소련의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을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죠. 또 소련의 이 백파이어 폭격기가 미 해군 함대를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공 침투하는 이 그 컨셉으로 만든 게 백파이어 폭격기고, 이 백파이어 폭격기는 항모 전단을 상대하는 건데, 이 피닉스를 장착한 톰캣은 그 백파이어 폭격기를 또 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0km나 보니까 멀리 나가가지고 250km 밖에 있는 백파이어를 탐지하고, 그리고 180km 거리에서 백파이어를 공격할 수 있는 피닉스를 쏴버리고, 이렇게 해서 항모전단으로부터 소련의 백파이어로부터 항모전단 안전을 지키는 이 컨셉이 바로 F-14 톰캣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좋다고 이제 이란이 샀기는 샀는데, 호메이니 반정이 일어나면서 미국과 완전히 적대적인 원수 국가가 돼버렸죠. 그래서 부품 공급이 지금 40년째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다 이제 개조하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러시아제 암람스키라고 했던 그 암람하고 아주 비슷한 컨셉이에요. 액티브 스티커. 그걸 이제 장착해서 인테그레이션 하고 쓰는데, 부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가동률 떨어지고 해서 80대 도입했지만 지금은 40대 이하만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실제 전투용으로 또 쓰는 것도 아니고 250km의 탐지거리니까 조기 경보기 용도로 또 쓰고 있는 겁니다. 이란은 지금 아주 악해서. 그런데 미국의 이 아주 소형 군사 전문 인터넷 매체인데, 여기에서 이란이 최신형 신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해서 장착했다라고 딱 한마디 했는데, 그걸 이제 중국의 신랑군 사망이 완전히 침소봉대해가지고 이란이 게임 체인저급 미사일을 장착했다, 미국의 매체에 따르면 이라고 보도를 뻥을 친 겁니다. 그래서 300km 사거리다. 300km 아니 레이더가 지금 250km 최대, 그것도 큰 덩치의 폭격기 사이즈를 250km 탐지하는데 미사일이 300km를 날아간다? 참 믿기 힘든 이야기죠. 아무튼 뭐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지금 이 이란의 적은, 강력한 적은 바다 건너에 있는 UAE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옆에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UAE는 뭐 바로 바다 건너편에 있으니까 이란 영공에서도 UAE, 아부다비 상공의 UAE 라파를 때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걸프만 쪽으로 들어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때려버리고, 그리고 이라크, 요즘 뭐 이라크 뭐 이란 말 잘 들으니까 이라크 영공으로 들어가 버리면 텔아비브, 이스라엘 때려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호크 미사일도 우리도 운영해서 지금 그걸 엠셈으로 철매로 바꾸고 있지만, 이란도 친미 국가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호크 미사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지대공 미사일인 호크를 떼가지고 그걸 공대공으로 바꿔서 여기서 썼는데, 그거를 조금 더 연장한 거 아니냐. 이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아무튼 이란은 북한과는 달리 보여주는 무기마다 항공모함이라고 보여줬는데 사실은 항공모함이 아니고 그냥 유조선 개량해서 껍데기 그냥 바꾸어서 항공모함이라고 뻥치고, 또 스텔스 전투기라고 카이르 313이라고 보였는데 이건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우주전투기처럼 생겼고 실제 비행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뻥을 쳐왔는데 이번도 역시 뻥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란하고 중국하고 친하다 보니까 원래 나쁜 놈들끼리는 친하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괜히 옆에서 이란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